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어제도 15,900원, 오늘도 15,900원, 내일도 15,900원. 매일 만날 수 있는 신제품 5종 출시. 포장 시 15,900원부터. 오늘도 도미노인 이유 도미노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 박주민 기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계의 원투펀치 두 분이 함께하는 만큼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2위의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현대건설과 3위를 추격해야 하는 GS칼텍스가 격돌합니다. 이 확실한 목표 속에 어떤 팀이 웃었을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강소희 잘 뛰었어요. 올려놓고 다리를 길고 수비로 받는 김연경. 강타! 깨끗합니다. 강소희 하나 넣고 중앙에 오세요. 성공입니다. 적절하게 안혜진 내려와서 올립니다. 급해요. 고혜림 받고 버마의 호위 공격. 가르마 끄덕쳐. 오세연. 좋은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동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안혜진의 서브. 가운데로 양효진.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단내 기단 연결. 아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바의 범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양효진 바운드를 잘 시켰습니다. 실바 블로킹! 보마! 짧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타! 다시 막혔고요. 한 번 더 스파이크! 강한 서브 넘어지면서 갔습니다. 마이루시 한다에 받고 실바 날려톱니다. 다시 한번 고혜림의 디그. 정지훈 아웃입니다. 떨어지면서 서브 득점 실바. 컨디션 회복합니다. 사실 지금은 토스가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김현경 백토스로 모마에게 스파이크 내리꽂습니다. 네트를 타고 떨어집니다. 약간의 행운까지 따르면서 16대 12. 현대건설이 다시 간격을 만들면서 서브점을 기록한 정지훈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스파이크! 오늘 경기 강소희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다인 백토스 보마! 야, 보마의 폼이 좋네요. 이라연 밀어냅니다. 권민지 하이볼 스파이크 가로막기 득점 양효진. 야, 간격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21대 14가 됐습니다. 사우드점 김다인. 에이스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코트장에. 예. 다시 강소희가 들어옵니다. 실바 고개 쳐내면서 블록아웃 득점. 강한 서브. 오마 직선으로 역시 답장을 보냅니다. GS칼텍스는 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서브 득점을 만듭니다. 들어가서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뒤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 오마 1세트 25대 19 현대건설이 세트를 가져갑니다. 강하게 들어갑니다. 속도 쳐 올랐고 고혜림 연차 실바가 멀리 뿌렸습니다. 그러나 공격하기 좀 짧습니다. 그리고프 강소희 리그 실바 달려들어요. 밀어넣기 수비로 맞고
아웃입니다. 성공! 8대 5가 됐고요. 서브 득점 이다현. 공격도 잘 되지 않고 있고 서브 잘 들어갔네요. 찬스볼을 만듭니다. 실바 높게 띄워넣고 본인이 직접 해결. 13득점째. 한인의 리시브. 강소희 김현결이 받습니다. 연타. 수비가 됐고 제자리 점프. 연타 반격의 현대건설 정지훈. 강소희인데요. 일단 넘깁니다. 강효진 바로만 줬고요. 모마가 살렸습니다. 이 공을 살려서 실바에게 강타! 실바는 해결합니다. 언제부터 이파이 선수가 이렇게 중요한 선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5라운드 GS 칼텍스와의 맞대결 이후에 오랜만에 스포트를 밟습니다. 모마의 하이브 워크아웃 득점. 중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올려놓고 일단 때려봅니다. 다시 한번 기회예요. 양효진 성공입니다. 빨리 떠주고 백파스로 강타. 네. 공격 성공률도 계속 올라갑니다. 강한 서브 위파이가 받습니다. 백커스로 모마에게 그리고 발을 좋습니다. 맞고 떠올랐어요. 김현견의 디그 고혜림 성공입니다. 그래도 현대건설이 이거는 골키퍼 잘 막았어요. 이대현의 속공이 드디어 나옵니다. 네네. 비성공 득점. 고이공격 그렇죠. 네, 모마의 득점. 터치아웃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브 득점 이다현. 강소위의 가운데 중앙호의가 터쳐나갑니다. 양근진의 블로킹. 안혜진 수지 어렵게 밀어냈어요. 어디로 가나요? 네, 3단 넘어갑니다. 돌리는 양근진 18대 17 역전에 성공합니다. 리시브 짧아요. 급합니다. 안 돼요. 믿지 못해요. 19대 17. 한진의 시간. 백터스로 길게 밀었습니다. 고혜림이 살려요. 그리고 양기진 21대 18. 간격을 석점 차로 벌립니다. 이너요 다이렉트 킥 성공입니다. 여전히 현대건설의 세트골입니다. 블록아웃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5대 21. 어렵게 받았습니다. 공이에서 달려 실바입니다. 빨리 떠주고 달인의 연타. 자, 수비로 받았습니다. 일단은 넘어갑니다. 오세연. 자, 첫 터치가 좀 벗어났어요. 달인. 김현kel의 드리블 멀리 갑니다. 고혜림 하이볼. 수비로 맞고 다시 한번 실바. 직접 커버. 최선을 다. 자, 여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다현. 내리고 있습니다. 네. 6대6 동점. 서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소연의 리시브. 한국 기공. 받고. 김다희. 고인이. 안혜진 살렸습니다. 언더로 실바에게 백어택 성공입니다. GS 칼텍스가 다시 한 점을 앞서가면서 올려놓습니다. 양효진. 스파이크! 의심할 여지 없이 내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양효진이 남녀부 최초의 기록 통산 7,500득점에 성공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모마 수비로 봤습니다. 실바 직선 틈이 보이나요?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유소연의 퀵업프. 자, 살렸어요. 그리고 몸만 달려듭니다. 네. 함시군요. 정준의 리시브. 오마이 강터. 자, 속도쳐 올랐고 실바가 따라갑니다. 자, 살려서 3단 건넵니다. 김나인. 시간 참고 실바가 받았어요. 반격의 실바. 막힙니다. 막힙니다. 실바도 힘이 듭니다. 그럼요. 정지훈 네. 선수가 또 하나의 블로킹을 잡아냅니다. 맞습니다. 오늘 4개째 블로킹 득점. 서브 네트를 맞고 떨어집니다. 4경기 만에 서브 에이스가 나오는 모마입니다. 모마가 가장 좋아하는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모마. 다이렉트 킬. 다림 받고 유서연의 스파이크. 야, 유서연 선수 윗파위가 들어왔습니다. 연타가 막히죠. 이나현의 블로킹. 네, 맞습니다. 이다현 선수가 오늘은 뭐 컨디션이 많이 잘 회복됐고 현대가 좀 흔들렸어요. 이제 현대건설은 역전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위파위 김나인 중앙의 양효진 18대 17 역전 성공. 유소연의 리시브 실바 달려듭니다. 살렸어요. 양효진 선수의 능력을 너무나 좀 과소평가했다 이런 반성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블로킹 모마. 상대방 연봉 선수 잡는 이유가 유서연 들어왔군요. 들어왔습니다. 위파위 받고 양효진 쪽으로. 가운데. 네, 성공입니다. 서브 득점. 내에서 선수들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자, 리시브 흔들려요. 김지원 어디로? 유서연 선택 성공입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GS 칼텍스. 오마의 서브. 실바. 그렇죠, 득점. 30득점. 고혜린 받고 모마 백어택 성공입니다. 현대건설 3연승 2위 흥국생명과의 격차를 5점 차로 벌리면서 1위를 굳건하게 지켜갑니다. 자, 강서영 감독이 이제 100승을 그러네요. 예, 됐습니다. 강서영 네. 감독의 이 100승 꽃다발이 또 전달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이긴 것도 기쁜데 100승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현대건설 안팎으로 참 네네. 의미 있는 기록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건설이 현대건설의 완승입니다. 강상현 감독이 역대 통산 100승을 달성했고요. 양효진 선수는 남녀부 최초로 7,500득점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GS칼텍스 실바 선수가 고군분투했지만 그 외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며 팀은 패했습니다. 현대건설이 3연승을 달리면서 70점 고지를 먼저 밟았습니다. 이로써 2위를 더 밀어나게 됐는데요. 오늘 기쁨이 2배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양효진 선수의 대기록이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박미 해설위원이 양효진 선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남녀부 최초로 7,500득점 고지에 올라섰고요. 오늘도 아주 좋은 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대기록도 썼고 이제 팡팡 플레이어로 인터뷰까지 했는데 오늘 아주 기쁜 날이었을 것 같고요. 참 대단합니다. 이 V리그 통산 기록을 살펴보면 남녀 다 합쳐도 7,500득점 기록은 최초입니다. 2위가 이제 박철우 선수인데 남자부에서 무려 885점 차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기록으로 1위에 올라 있고요. 블로킹도 지금 역대 최초 1,550블로킹을 앞두고 있고 아마 다음 경기에서 작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대단한 게 양효진 선수가 1989년생이고요. 네. 30대 중반 17년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또 3시즌 연속 500득점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시즌에도 500득점 정도 해주면 또 최초로 8,000득점까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늘 우승 후보가 되고 늘 1등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위대한 선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2007년 데뷔해서 지금 17년째입니다. 이 선수가 정말 이 선수 생활의 마지막에는 어떤 역사를 또 쓸지 참 궁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록만큼 또 정말 철저한 자기 관리를 이어가는 양효진 선수인데요. 언제까지 이 기록을 더욱더 이어나갈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양효진 선수가 대기록과 함께 모마 선수의 뒤를 든든히 받쳐준 반면 GS 칼텍스는 오늘 유독 실바 선수가 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서 강소희 선수가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줬고 또 공격 성공률도 40%대로 올라오면서 조금 GS 칼텍스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또 그 5라운드에 안 좋았던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오늘 실바 선수 30득점의 공격 성공률 54%, 점유율도 50%였는데요. 참 안쓰러울 정도로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강소희 선수는 1득점, 공격 성공률은 7%였고요. 30 초반인데도 안 풀려서 결국에는 이제 유서연 선수와 교체가 됐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강소희 선수가 이 전반기에 정말 잘해줬습니다. GS 칼텍스가 계속해서 이제 상위권에서 본배구를 노릴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강소희 선수가 국내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에이스 역할을 아주 잘 해줬기 때문인데 참 부진이 깊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히려 유서연 선수가 3세트에 대신 들어와서 6득점이나 해줄 정도로 오히려 더 잘해줬고 지금 이제 3위 정관장과는 이제 8점 차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맞대결이 남아 있다고 해도 추격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준 플레이오프의 희망이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된 결과였습니다. 오늘 경기 앞두고 이 두 팀 모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이후에 또 본배구 판도는 어떻게 됐는지 여자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건설 3연승으로 선두를 굳건히 합니다. 2위와 5점 차까지 멀어지고요. 4위 GS 칼텍스 본배구 희망이 희미해집니다. 이어서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입니다. 지난주 주민 시간에 페퍼저축은행의 현 주소를 정말 이 낱낱이 이야기해주면서 팬들의 많은 또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팬들을 다시 한번 좀 충격에 빠뜨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국가대표 베테랑이자 페퍼저축은행의 고참 선수인 오지영 선수가 팀 동료에 대한 인권 침해로 상벌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2주에 걸친 두 차례에 걸친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전날이었죠. 최종 징계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1, 2차 상벌위원회 취재를 갔는데 상벌위원회가 오지영이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중징계입니다. 네, 이후 이 오지영 선수 측에서 재심을 신청한다고도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상벌위원회 결정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좀 네. 어떤 걸까요? 그 부분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중징계가 나왔잖아요. 1년 자격 중징계. 그 근거를 좀 살펴볼까요? 자막에 나오는데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세부 조항에 따르면 폭언과 그 밖의 폭력 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자격 정지 징계받은 오지영 선수는 최고 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영 선수가 후배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얼차려를 위한 집합 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벌위원회의 판단은 훈련 중에 어떤 욕설이 담긴 폭언 그리고 SNS 등을 통한 오지영의 말이 폭언이었다, 정신적인 괴롭힘이었다,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다. 그리고 프로스포츠에서 이거는 없어져야 할 악습이고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수위를 징계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영 선수 측에서는 재심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할 겁니다.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따로 이제 구단이 계약 해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나오면서 이 구단과는 따로 계약 해지 무효에 대한 소송도 할 예정입니다.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오지영 선수가 좀 이렇게 소명한 자료에 대해 보면 좀 이런 오지영 선수의 입장이 좀 비춰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벌위 조사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상벌위 조사에 따르면 오지영 선수의 괴롭힘 시작이 지난해 6월부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견디다 못해서 두
두 선수가 차례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팀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 선수, 두 선수가 있거든요. A 선수가 주장하는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팀 내에서 왕따를 시켜서 본인이 더 이상 팀 스포츠인 배구를 할 수 없어서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B 선수가 주장하는 또 다른 선수인 B 선수가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정신적인 괴롭힘인데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훈련 시간에 욕설이 담긴 폭언을 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치심이 느껴지는 어떤 모욕이 담긴 발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식사 시간 등 그리고 훈련 시간 외적인 시간에도 자유 시간에도 이런 발언들이 잦았고 또 개인적인 잦은 심부름을 시켰고 또 반성문을 쓰게 한다던가 또 무릎을 꿇려놓고 이제 1시간 정도 있게 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례가 다양했거든요. 괴롭힘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됐다고 상벌위는 판단을 한 거고요. 오주영 선수는 이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는 인정을 했지만 이게 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친해서 선배가 후배에게 할 수 있는 조언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선수들과 얼마나 친했는지 내가 근거 자료를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SNS 등을 통해서 나눈 메시지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을 통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변호사가 제공한 근거 자료를 좀 발췌를 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지난 7월 같은 경우 이 메시지를 보면 내용을 보시겠지만 오주영 선수에게 이 후배 선수가 고민을 상담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8월과 10월 등에도 이제 문자 메시지를 나누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후배를 다그치는 후에 사과를 하는 모습이 이런 내용이 담긴 오주영 선수의 문자 메시지. 그에 대해서 후배 선수가 또 대응을 하고요. 또 10월 21일에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읽어보시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후배가 경기 있는 날에 옷을 사러 갔다가 사고 나서 다그치는 모습. 10월 28일에는 후배가 등을 돌린 이유를 묻는 오주영 선수의 모습. 그리고 10월 30일에는 보고 싶다. 계속 연락하자. 하는 또 애틋한 모습.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을 변호인, 오주영 선수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이 우리 이렇게 친했어요라고 하는 피해 사실에 반하는 이런 것들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상벌위에 제출한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2차례 상벌위에 다 취재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1차 상벌위원회도 이제 오주영 선수가 근거 자료라고 하는 이 피해 사실에 저는 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차 상벌위에도 그 자료를 갖고 왔지만 변호인을 동행해서 이제 소명을 했어요. 자기 입장을. 그러면서 2차 상벌위에는 법정 대리인이 인터뷰에 응했는데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뭔지 봤더니 후배와 얼마나 친했고 후배를 얼마나 아꼈는지 후배에게 어떤 물품까지 제공을 했고 선물을 사줬다라고 하면서 그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확실히 양 팀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벌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정한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네, 상벌위원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가해자라고 한 오주영 선수는 정말 친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했고 피해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구단 관계자를 2차 상벌위원회에 참고인 조사로 불렀어요. 그때 구단 관계자의 참고인 진술이 결정적이었고 더불어 동료 선수들이 피해가 맞습니다라고 진술을 해준 그 7, 8명의 동료 선수들이 오주영 선수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다라고 진술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제3자가 판단했을 때도 오주영 선수가 피해 선수에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폭언이나 이런 것을 한 게 피해가 갔을 게 분명하다라고 진술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오주영 선수 측이 제출한 이 자료, 양측이 친했다라는 메시지가 객관적인 자료로 친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서 보시겠지만 이게 뭐 그날 이렇게 친했다는 문구, 이게 캡처된 거여서 그 전에 위아래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오주영 선수 측의 주장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만 그 유리한 쪽으로만 캡처된 거이고 그걸로만 제출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 근거 자료이고 더불어 팀 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팀으로 운영되는 배구이기 때문에 선배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답을 안 할 수는 없는 후배인 입장, 그리고 선배가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받지 않고 싫습니다라고 거절할 수 없는 후배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정신적인 괴롭힘일 수밖에 없고 괴롭힘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오지영 선수의 주장대로 두 선수가 그렇게 친분이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지영 선수 측이 제출한 그 친했다는 그 문자 메시지가 왜 두 선수가 떠났다는 지난해 10월, 11월, 12월 이후에는 서로 친하게 주고받은 메시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신적 괴롭힘으로 두 선수가 떠나지 않았다면 오지영 선수 측의 주장대로 이 두 선수가 팀을 떠났는데 오지영 선수는 그렇게 친했으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을 왜 떠났니? 떠나고 나서도 어디서 잘 지내니? 새해 인사라도 보냈을 거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저는 궁금했고 그래서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친했다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더불어 변호인이 이제 인터뷰에서 주장한 이 사건이 쟁점화되고 불거진 것이 양측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조 트린지 감독, 외국인 감독이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후배의 정서, 언니 동생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감독이 들어오면서 주전과 비주전으로 나누고 주전 선수만 원정 경기에 데려가고 비주전 선수만 숙소 내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배가 후배들에게 우리 좀 운동도 좀 하고 컨디션도 좀 챙기자 이렇게 다독이는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것도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오지영 선수와 이 선수들 간에 좀 감정이 얽힌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또 답을 내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지영 선수 1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요. 이 페퍼저축은행에서도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다시 좀 코트로 돌아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결론, 그러니까 배구연맹 생벌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의 핵심, 본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관계를 차치하고 결국에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사실 뭐 인간관계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많은 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했냐 안 했냐는 사실관계가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재심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런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내용이 없다면 사실은 이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려운 굉장히 가치 판단의 일인데 상벌위원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회의 끝에 결론을 내린 거는 오지영 선수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차례 거쳐서 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두 선수가 어쨌거나 선배 선수에 의해서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프로 팀을 떠나서 지금은 다른 프로 무대를 떠나서 다른 쪽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프로의 꿈을 키웠던 두 선수가 이렇게 팀에서의 문제 때문에 떠나는 거는 이거는 구단이나 혹은 코치, 감독들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코치진 그리고 구단에서 이거를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스템적으로 좀 이거는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에게도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요즘은 훈련 중에 조언이나 이런 것 할 수는 있지만 욕설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후배 선수들도 선배들이 조언이나 이런 걸 조언이나 해줄 수 있는 거는 당연하죠. 이제 팀 스포츠니까 이런 걸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지영 선수의 행동은 훈련 중에 욕설,
개인 심부름 이런 것들이 잘못된 행동이지 훈련 중에 선배가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어떤 이야기, 의논을 나누는 행동은 괜찮은 거예요. 다른 행동이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거는 나오지 않길 재발 방지를 좀 원합니다. 확실히 이 사건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정확하게 문제가 어떤 것인지 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스포츠도 사회의 일부잖아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위계 얘기가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30대 중후반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고 철저한 선후배 관계 사이 속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오히려 익숙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결국 그런 흐름에 이 스포츠도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것들이 사실 크게 관용이 되지 않는 사회여서 그러니까 배구연맹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배구, 프로배구, V리그라는 브랜드 가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선수들도 정말 서로를 존중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갈수록 감독이나 코치들의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구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잘 서로 도와가면서 좀 협력을 해서 최대한 그런 트러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실 트러블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렇죠. 거기도 같은 팀이고 뭐 일종의 사회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밖으로 나오지 않게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이제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 변화하는 또 사회 분위기에 따라 또 많은 또 가치 판단이 바뀌는데요. 또 이 사건은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되는지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도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고 싶은 우리카드가 추격자들을 밀어내려는 OK금융그룹을 만났습니다. 앞선 맞대결에서는 OK금융그룹의 우세였는데요. 오늘은 어땠을지 확인해 보시죠. 레오의 연속 서브. 이번엔 강하게 패스입니다. 자, 연속 득점의 기회입니다. 차지환 성공입니다. 연속 4득점의 OK금융그룹 16대 14가 됐습니다.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서 1세트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네. 올라갑니다. 중앙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중앙에 이 들어오는 속공을 바이에르가 읽었고요. 네. 21대 16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스코어 차이로 앞서가는 OK입니다. 자, 또다시 바운드 시킵니다. OK의 반격.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22대 16. 서브 짧게 올라갑니다. 이세이. 자, 세트를 끝낼 기회인데요. 레오가 끝냈습니다. 25대 19로 원정팀 OK가 정성규의 서브 득점! 들어왔습니다. 정성규의 에이스입니다. 원샷 원킬. 이야, 1번 자리와 6번 자리. 정성규가 자신의 프로 통산 100번째 서브 득점을 환상적인 시점에 터뜨립니다. 정성규 선수 대학교 때도 서브로는 정평이 나 있었고요. 네. 경기장의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19대 19 동점. 자, 역전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케이, 버티나요? 레오의 공격 바운드 됐습니다. 역전 기회입니다. 역전 찬스볼입니다. 우리카드 왼쪽 짧게. 자, 평범했습니다. 오케이의 공격 레오. 자, 따라갈 수 있죠. 연결이 중요합니다. 송명근 갑니다. 역전입니다. 역전의 우리카드. 연속 3득점. 대각이 아니라 이번에는 직선. 24대 24 듀스입니다. 오버핸드로 빠르게 줍니다. 왼쪽 레오 성공입니다. 이제는 레오에게 집중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3년 만에 본배구를 노리는 OK와 6년 연속 본배구에 도전하는 우리카드의 치열한 대결. 2세트 5번째 듀스입니다. 올라갑니다. 레오의 공격. 자, 수비됐습니다. 마침내 역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카드의 공격 갑니다. 들어가네요. 우리카드의 세포인트. 주인공은 송명근. 우리카드가 세트를 끝낼 기회를 잡았습니다. 29대 28입니다. 짧은 서브입니다. 효과적인 서브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박진우. 믿을 수 없는 마무리, 기적의 역전 드라마.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자, 오늘 송명근 선수가 마음껏 자신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서브 득점! 서브 득점이에요. 송명근. 신호진 선수가 아웃인데도 피할 겨를이 없었어요. 예. 역대 11번째 서브 성공 250개 달성하고 있는 송명근 선수입니다. 바이러스 아이언. 리시브 정확합니다. 이세이 성공입니다. 바로 이거죠. 네. 이세이 선수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에 오는 이 큐버품도 부담이 없이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김재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범실이에요. 3세트 우리카드의 세포인트입니다. 자, 리시브 됐습니다. 세트 끝낼까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신호진, 그러나 범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5대 20. 길어요. 자, 때립니다. 다시 역전. 22대 21. 아, 리시브 하나가 여기서 흔들리네요. 여기서 하나가 흔들립니다. 자, 블로킹이 막힙니다. 걸렸습니다. 블로킹이 막힙니다. OK 금융그룹 결정적인 블로킹 득점. 자, 이번에도 리시브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자, 걸렸어요. 연속 블로킹, 이번에도 박원빈의 득점. 아, 오기노 감독의 타이밍 적중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원빈 선수 두 명 있으니까 높이가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블로킹으로 끝냅니다. 5세트로 갑니다. 그럼 이제 아르템 선수는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르템. 수비됐어요. 네. 자, 올라갑니다. 공격이 가능할까요? 자, 밀어칩니다. 이거를 밀어치네요. 너무나 잘 밀어치는 신호진의 스파이크 공격. 신호진 성공입니다. 신호진 선수가 5세트 정말 좋네요. 그렇죠.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OK의 완벽한 기회입니다. 가운데 뽑아줍니다. 아르템 또 막혔어요. 넘깁니다. OK의 공격. 레어 성공입니다. 승리에 다가서는 OK. 강서브. 자, 마지막 포인트에 몰려있는 우리카드입니다. 아, 범실이에요. 아르템의 범실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15대 7, 3대 2로 우리카드를 이겼습니다. 레오 선수와 신호진 선수. OK금융그룹의 승리입니다. 레오 선수가 36득점으로 팀이 필요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주며 결국 승리를 가져갔고요. 한편 우리카드 공격과 블로킹, 서브, 범실 모두 대등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5세트 혈전 끝에 결국 승리를 가져간 팀 바로 OK금융그룹이었습니다. 오늘 남자부 경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고 정말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MVP급 활약을 한 선수들이 꽤 많았었는데 제가 MVP로 꼽은 선수는 지난 5라운드에 구단 내에서 최고 선수로 꼽힌 광명우 선수입니다. 광명우 선수 오늘 경기 초반에는 OK금융그룹 리시브 라인이 잘 버텨주면서 광명우 선수가 경기를 풀어가기 좀 수월했거든요. 속공도 적절히 사용하면서 양 라인의 고른 분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1세트만 기록을 살펴보면 레오가 6득점했고 공격 점유율이 39%, 그리고 신호진 선수도 6득점 했는데 공격 점유율이 28%, 그리고 중앙에서 바이에르 사이안 선수 3득점 했지만 공격 점유율이 8% 이렇게 고르게 좀 공격 나눴었어요. 근데 2세트에 우리카드에서 송명근 선수의 등장 전까지만 해도 광명우 선수의 세트 성공률이 80%였는데 오늘 상대의 송명근 선수가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렸을까요? 잠시 코트에서 빠져나가서 숨을 골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좀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레오 선수가 이제 끌어가면서 5세트까지 경기를 끌어갔어요. 그러면서 안정을 취한 광명우 선수가 다시 1세트 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고른 분배를 해주면서 결국 5세트에서 좀 체력 안배를 했던 광명우 선수의 이런 안정적인 볼 배급을 바탕으로 레오 선수 그리고 신호진 선수, 바이에르 사이안 선수 활약을 해서 5세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몇 세트 분위기가 확 달라졌던 남자부 경기인데요.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가져갔던 건 OK금융그룹이었습니다. 남자부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위 OK금융그룹이 오늘 승리하면서 승점 2점을 챙기고요. 맞대결 상대였던 2위 우리카드와 8점 차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입니다. 길었던 연패를 끊어낸 페퍼저축은행과 봄 빼고 희망을 이어가라는 IBK 기업은행의 경기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페퍼저축은행이 40%, IBK 기업은행이 60%로 과반수의 스팸이 IBK 기업은행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 연패 기간 동안 페퍼저축은행 경기를 예측하면 만장일치 경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만큼은 조금 대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이 연패를 끊었고요. 반면에 기업은행은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좀 많이 부진한 결과를 패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봄 빼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팀 분위기도 가라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기업은행이 이번 시즌 페퍼저축을 상대로 5경기 전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승점을 단 한 점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면모가 있었는데 이 변수는 이제 폼폰 선수의 출전 여부가 될 텐데 이제 직전 경기에 손가락 부상으로 조기 교체가 됐죠. 뭐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폼폰 선수가 그렇게 상태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것 같고 워낙 또 폼폰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결정할 경우에는 많이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외적으로 이제 변수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또 감독도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또 오히려 이럴 때 선수들이 또 응집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0%의 승률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지난 경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번 경기는 좀 예상하기 어려운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두 팀 모두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요. 과연 먼저 그 어려움을 털고 이겨낼 팀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봄 빼고를 향한 불씨를 살리려는 삼성화재와 9연패 탈출을 노리는 KB 손해보험의 경기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만장일치인데요. 스팸 전원이 삼성화재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만장일치 결과가 나온 만큼 박주미 기자가 삼성화재를 뽑은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타팀을 상대로 공격 성공률 그리고 블로킹 성공률 수치가 KB 상대로 했을 때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따져봤을 때 승리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KB 손해보험을 만나면 공수에서 이렇게 잘 되니까 이 장점 잘 살리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화재로선 반드시 잡아야 하는 승리인 것이 3라운드까지 2위 달렸던 삼성화재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뒷심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본배구 위해서는 뒷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니까 가장 필요한 요스바니 도울 국내 공격수들 힘을 좀 내야겠습니다. 요스바니가 최근 두 경기에서 보면은 수치적으로는 득점이 꽤 높거든요. 28득점 그리고 24득점 하는데 효율 면에서는 38% 그리고 10%로 오락가락합니다. 반면 점유율이 50% 그리고 47% 팀에 이렇게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는데 이 선수를 도울 선수, 국내 선수들이 도움이 좀 필요한데 이 국내 선수들 중에서 그래도 도움을 꽤 하고 있는 선수 김우진 선수 보면 최근 두 경기에서 15득점, 16득점인데 효율은 50%, 44% 꽤 괜찮거든요. 그런데 점유율이 21%밖에 안 돼요. 이 선수에게 점유율을 좀 더 준다면 삼성화재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승리를 해볼 만합니다. 네, 삼성화재가 봄 빼고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승점을 좀 부지런히 모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한편 KB손해보험 9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좀 반등의 실마리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 스포츠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남자부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6라운드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기호 캐스터와 김민철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